안녕하세요. 친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이고요. 오늘은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해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다른 상속인들을 속여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위조해서 그 상속부동산을 장남과 차남 명의로만 이전을 한 그런 사건인데요. 다른 아들, 딸이 저희 의뢰인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상속 지분을 되찾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으로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 그리고 토지들, 그리고 예금이 있었는데요. 살고 계시던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매매를 해서 등기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다른 토지들과 예금은 상속인들이 법정 지분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3남 2녀가 있었는데요. 이 장남과 차남이 다른 상속인들한테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을 그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금을 찾아서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그냥 보내라고 한 거예요. 큰딸하고 셋째 아들은 그래도 들은 게 있었어요. 아마 저희 유튜브를 보지 않으셨을까.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 찍는다고 했을 때 그냥 도장 보내면 안 된다.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꼭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다 직접 도장을 찍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감도장 보내는 건 안 된다. 내가 직접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 찍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셋째 따님은 그냥 오빠 말 믿고 알겠다 그러고 택배로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골집에서 만나서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로 했는데요. 그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만나서 밥 먹고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그 첫째 딸하고 셋째 아들이 자기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직접 다 읽어보고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장남이 이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내미니까 그래 오빠 형님이 찍어요 그러면서 그 장남이 도장을 찍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이제 그 보여주는 맨 앞장에는 그냥 뭐 예금 나누고 나머지는 법정 지분대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뒷장에는 백지 아니면은 그 앞장하고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넘기면서 그냥 막 찍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예금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협의서가 여러 장 도장을 찍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장에는 그냥 법정 지분대로 해놓고 뒷장에다가 다른 내용 또는 백지로 해가지고 도장 찍는 경우 많습니다. 생각보다. 큰딸하고 셋째 아들이 기분 좋게 밥 먹고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쓰고 집에 돌아갔는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등기를 떼보니까 장남하고 차남 명의로 부동산이 모조리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셔가지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상속재산을 자기 지분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이렇게 장남, 차남이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상속 그 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문서를 위조한 점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뭐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이런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 이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근데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가족끼리 형사까지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셔서 형사는 진행하지 않고 민사로만 그냥 땅을 돌려달라는 그리고 예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상속회복 청구를 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형사는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고 뭐 괘씸하다고 해서 형사를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사실 형사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도 힘들지만 형사 고소를 한 본인도 힘들어요. 고소하려면 또 고소인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감정도 악화되고 형사를 꼭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건 진행할 때 제가 형사도 꼭 같이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막무가내로 하면 형사에서 불기소가 내려질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민사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사 진행 여부는 뭐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겠지만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 진행하지 않고 장남과 차남 명의로 등기된 땅하고 장남이 찾아간 예금에 대해서 상속 지분 돌려달라 그런 내용의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했다,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뭐 어느 쪽이든 먼저 지나가 버리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그리고 망인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꼭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속회복 청구 소송하실 때 또 중요한 것이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가처분을 해두면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판다던가 아니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던가 이런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 장남과 차남 명의로 이미 등기가 격려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 중에 땅을 팔아버리면 땅을 산 사람한테 또 소송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처분을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 저희 의뢰인은 장남하고 차남이 돈이 많으니까 이거 땅 안 팔 거예요 라고 해서 가처분을 처음엔 진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소송 진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장남이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땅을 산 사람을 또 소송 당사자로 추가해서 그렇게 소송을 했고요. 중간에 또 가처분도 진행했고, 예, 그런 식으로 뭐 조금 중간에 힘들게 진행하긴 했는데, 가처분의 경우는 웬만하면 해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협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을 해서 소송은 승소를 했고요. 중간에 판사님이 큰딸하고 셋째 딸의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거면은 위조 사실 입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좀 긴장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입증을 열심히 해가지고 승소했고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상속 예금하고 땅을 원래 자신의 상속 지분대로 다 찾아서 돌려받았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과 그리고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